그래서 저는 이윤숙 대표님이 그동안 한 20년 넘게 이 사업에 종사를 하셨다니까 본인의 경험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메세나폴리스 네. 저지가 설계했죠, 저천부. 그죠? 그래서 설계의 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뭐 대단하더라고요. 균형발적 촉진 맞아요. 지구 그게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1호 사업이 탄생을 하면서 부도심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역세권 안에서 주상복합 그리고 업무를 함께 하는 이런 대규모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들이 발생을 했죠. 그게 이제 미아 제촉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한데 생각보다 제촉지구 안에서 그런 대규모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생기는데 주민분들은 예전에 뉴타운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있었는데 또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대. 이걸 이렇게 다 각기 생각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으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별히 여기를 이렇게 달리 관리하려고 이렇게 구역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주택 재개발도 되고요. 역세권 안에 주상복합도 짓는 그렇죠. 도시정비용도 네.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 아까 합정했다는 네. 메세나폴리스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해서 본인 경험 한번 들려주세요. 광진구청사가 들어가 있는 구의자연 제초. 그게 옛날 KT 건물이었나요? KT 부지였죠? 감동지사와 동부지검 부지가 동부지검. 이적을 하고 그걸 이제 합쳐서 개발을 하는 거였고요. 제가 이미 합정을 할 때 동주민센터를 넣어놓고 보니 복합 형태로 졌을 때 청사로서의 기능이 조금 약화된다라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운영 유지를 할 때 좀 불리한 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를 알게 상징성도 됐어요. 그렇고 굉장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마치 볼 때는 동주민센터가 따로 있어 보이지만 지하는 다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필요한데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모양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 유지할 때는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실은 그때 워낙에 서울시의 분위기가 뭐든지 다 복합화하자라는 추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청사를 부지를 분할을 하는 게 상호 간의 공간적인 이점이라든가 운영 유지나 이런 게 훨씬 명쾌하고 좋아진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때 저는 최종적인 거는 복합화가 대세였기 때문에 복합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 이제 지어서 작년 연초에 이제 준공을 하고 입주들을 하셨거든요. 이제 1년 됐군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건물도 새 건물이니까 좋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타 구청처럼 뭔가 여유의 공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다소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단독의 청사로 지하도 다 분리가 돼 있으면 거기에 그냥 주차장이었지만 좀 창고화를 해서 쓰시거나 이런 융통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다 개방되어 있는 주차 공간을 그렇게 점용하시는 거는 되게 왜냐하면 입주한 주민들하고의 이해 충돌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그냥 복합화 불편함이. 역설이군요. 공간 수요에 대한 니즈도 변화가 되게 빨리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제가 재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에서 15년 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많이 짓는데 그 공간의 활용성, 공간의 어떤 그 플렉시블한 탄력성, 유연성 이걸 어떻게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환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지어져야 되느냐. 이제 설계 단계부터 설계 이전에 기획 단계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저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국의 도시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시건축가 입장에서는 늘 비교를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좋고 이건 쩌네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특히 제가 이제 그 도쿄를 가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최근에 그 박희훈 본부장님이 도쿄를 바꾼 빌딩들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참 많이 했었는데 도심 재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벤치마킹으로 다녔던 데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하고 도쿄를 많이 다녔죠. 대부분은 아자부다 힐스를 보러 갔었죠. 그래서 아자부다 힐스 한 3-4번을 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해지는 게 록봉기 힐스는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있을까 하고 네, 록봉기 네. 힐스를 갔어요. 근데 예전에 봤을 때보다는 뭐 주말이기는 했지만 제가 점심시간 브런치 먹는 시간에 일부러 가서 이렇게 그냥 계속 봤거든요. 한 2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받았던 그만큼의 빡짝빡짝 버글버글한 그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간 관리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돼 있고 일정 부분은 이용이 되고 있구나. 근데 그 당시에 화려함은 좀 빠진 듯한 느낌. 아니 그럼요. 그 20년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새거 핫한 데로 이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아자부드 힐스에 가면 엄청 사람이 많은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유지 관리도 잘 되면서 계속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혼자. 저는 크게 2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그 개발 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한 생각. 하나는 정책 변화에 대한 건데 그 아까 모리가 이런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갔다는 그리고 팔고 나간다는 건 내게 아니죠. 만들 때만 내가 주인이었고 결국에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보기 좋은 걸 만들지만 이게 운영 유지가 잘 되면 지속 가능한 건물로 계속 리뉴얼을 하거나 이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멋진 건물만 만들고 나서 손바꿈이 일어나고 나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잘 공간이 관리되느냐, 잘 관리된 공간은 그만큼 사람이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죠. 디벨로퍼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몰이나 이런 거를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수준까지는 못 갔고 항상 뭔가는 엑시스라는 구조 딱 지어지고 팔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걸 운영 유지를 하는 사람이 다르고 소유한 사람이 달라지면 결국은 공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만큼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이놈의 이제 선거철만 지나면 또 정책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생존을 위한 게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책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일본은 자민당, 싱가포르는 리쿠아니오 후계자들이. 네, 그러니까 정책이 네. 이게 뭐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이 기조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체제 하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계속 이런 기조일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하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하지만 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뭔가 사람이 바뀌어도 꾸준한 정책의 일관성은 굵은 줄기는 하나쯤은 변함없이 아니 근데 갔으면 그 좋겠다. 대표님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좀 후배를 만났더니 논문을 쓰고 있어요. 논문 제목이 정치 변화가 도시 발전에 도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뭐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게 출렁거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협회 네네. 뭐 20주년을 20주년. 하더라고요. 네. 저는 현장에 가봤는데 디벨로퍼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각성도 하고 뭐 성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 뭐 유럽, 뭐 미국에 못지않는 세계적인 글로벌 디벨로퍼가 되자. 옛날에 먹튀라고 먹튀, 표현을 우리가 그렇죠. 했는데 먹튀가 아니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디벨로퍼가 되자라는 뭐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뭐 뿌듯했는데
디벨로퍼의 연령층이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접근성이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사고 방식이 바뀔 거고, 그러면 저희도 점진적으로는 이 디벨로퍼의 사업의 방식이 조금은 이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좋은 기대합니다. 네.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같이 많은 얘기 나눴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히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되게 흔한 유형의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고 모르다 보니까 내 재산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경우들이 많아서 한때는 진짜 초보였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누구한테도 공유하면 안 돼, 이런 좀 편협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좀 많이 알려서 그럼요.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분야에 이런 전문 영역들이 있어서 뭐 많은 도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은 바람도 있었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참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심을 가다 보면 그 많은 건물들 어떻게 지어졌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고 또 어려운 뭐였고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또 어떻게 운영을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나요? 궁금증 좀 풀렸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